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인 오늘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1년을 맞아 반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살인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미국이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증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케 하는 만연한 총기폭력과 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격 사건 직후 애틀랜타를 방문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느낀 공포와 고민에 대해 들었다며 코로나19는 반아시아 혐오와 괴롭힘, 폭력이 두려운 수준까지 치솟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한 곳에서 로버트 애런 롱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으며 이 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롱은 지난해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풀턴 카운티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인종 혐오 범죄를 종식하고 아시안의 생명과 인권, 안전을 촉구하기 위한 기념대회가 오늘 오후 12시에 조지아 레일로드 프라이트 디파트먼트와 오후 6시에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2곳에서 개최됩니다. 팬데믹이 급속히 수그러들면서 팬데믹 2년 동안 주로 재택근무해온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다시 나가는 출퇴근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나 때 아닌 유가 폭등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류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오르던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주 만에 20%, 1년 전보다는 50%나 폭등해 있습니다. 최근 재택근무에서 벗어나 출퇴근을 재개하고 왕복으로 하루 70마일을 운전한다는 한 근로자의 경우 일주 휘발유 값이 2주 만에 85달러에서 140달러로 근 2배 급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휘발유 값과 전반적인 생활비 급등에 직면한 수백만 미 근로자들은 팬데믹 때와 같이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를 대거 희망하고 있으며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 상승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 팬데믹 해저로 인한 여행 수요 급증 등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었던 항공사들의 마진 확대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집세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치솟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가 오름세를 이끌었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코오로직은 1월 미국의 단독주택 집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6%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상승률 역대 최고 기록을 10개월 연속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집세는 미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로 높아진 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곳곳에서 집세 통제 조치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 16일 북한이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발사체가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다 일정 고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도가 20km에 이르지 못한 초기에는 폭발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장소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졌던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4시간 남겨두고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비롯한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그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를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인수위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윤 당선인 측의 입장에 충돌하면서 회동 파행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8시 나란히 회동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오찬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선데요. 물밑 조율을 이어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낮부터 만나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 불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인사가 갈등의 핵심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선 낙선 인사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대선 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 후보는 16일 밤 9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평택을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A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 전 후보는 미리 조문을 와 있던 민주당의 안민석, 김영진 의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등과 악수한 뒤 빈소에 들어가 조문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이 전 후보가 유가족에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는 위로를 전했다며 조문 후에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곧장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 아침 평택시 용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대선 낙선 인사를 하던 중 우회전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해 상의를 벗고 배추를 절이는 영상에 유출돼 알몸 배추 논란이 일었던 중국에서 또다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이 제조되는 장면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관영 중앙 CCTV는 지난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방영하는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에서 후난성의 환산차이 제조 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을 방영했습니다. 산차이는 중국 절임식품의 하나로 가시나 배추를 소금 등 양념과 향신료를 이용해 절인 뒤 발효시키는 식품입니다. 이날 폭로된 영상에는 산차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맨발인 채로 산차이 절임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포장하기 전 산차이를 비닐봉지나 포대에 담아 방치하고 일부는 더러운 바닥에 그대로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CCTV는 이 업체 외에도 제조 환경이 비슷한 다른 산차이 제조업체 3곳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